자, 예. 자, 계속해서 26쪽 신호 만들기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 여기는 이제 오늘 상식 얘기도 좀 할게요. 자, 상우가 응급 구조할 때 뭐라고 하지? 응급 구조 신호 보낼 때 뭐라 그래요? 영어로 세 글자. 네. 응급 구조 요청 그 할 때 영어로 세 글자 있잖아. 뭐라 그래요? 못 친다 그래. 네. 요즘 이런 거 없나? 어디서 뭐 조난을 당하거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디 무인도에 조난당했다 그러면 모래사장에다가 위에서 헬기 보라고 막 크게 뭐 쓰잖아. SOS 그죠? 네. SOS. 이제 응급구조 신호 SOS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글씨를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모래사장에다 막 크게 써놓거나 막 풀을 SOS 막 태우거나 막 이러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 이제 쓰는 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모스부호라는 걸 이용해줘요. 모스부호. 모스부호. 모스부호 뭔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모스부호 뭔지 알아요? 요즘 이 관심이 없으면 시사상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모스부호가 뭐냐면 이제 옛날에 이제 전화기가 발명되는 그 초창기 시절에 이제 그 신호를 보낼 때 이제 신호를 두 가지 신호밖에 못 보냈단 말이야. 뭐 짧게 이제 뭐 스위치를 짧게 넣어가지고 띡 이렇게 보내거나 아니면 스위치를 길게 넣어가지고 띡 이렇게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만으로 이제 뭔가 이제 그 신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걸 이제 우리가 모스부호라 그래요. 이게 이제 모스부호가 이런 신호들을 가지고 어떤 신호가 어떤 알파벳에 대응되는지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다 그러면은 A는 띠 이렇게 보냅니다. 신호 두 개로 짧게 한번 누르고 길게 한번 누르고 이런 식으로. 요걸 이제 전신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랜턴 있잖아요, 그죠? 밤에 깜깜할 때 랜턴 짧게 한번 껐다 켜고 그다음에 길게 한번 껐다 켜고 이러면 A를 나타내는 거야. SOS의 전신 부호는 뭐냐면은 S를 나타내는 건 짧게 끊어서 3번이에요. 띠띠띠 이렇게. O는 길게 3번. 띠띠띠 이렇게. 그 다음에 S는 다시 띠띠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이런 신호를 듣거나 이런 깜빡임을 보면은 아 누가 조난을 당했구나 해가지고 구조 요청을 보내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뭐 볼 일이 없겠지만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 나중에 뭐 어디 인적이 드문 산에 이렇게 등산을 갔다가 조난을 당하거나 뭐 아니면 뭐 어디 뭐 무인도에 갔다가 조난을 당하거나 이러면 이제 SOS 신호가 필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신호 두 개를 가지고 나타내는 게 모스부호인데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제 모스부호가 이제 있어요. 모스부호 필수예지 5번에. 자, 모스부호 두 개가 이제 점이랑 요 짝대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짧게 끊는 거 얘는 이제 좀 길게 끊는 거 요걸 뜻하는 거야. 요 두 개를 이용하여 신호를 만들 때 이 부호를 1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부호를 딱 한 번만 사용한다. 신호를 한 번만 사용한다고 치면은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두 개를 넣을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로 구분이 되는 신호는 2개가 되겠습니다. 2개. 두 가지. 만약에 부호를 2번을 연달아서 이용한다고 치면은 여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띠띠 이거거나 띠띠 이거거나 아니면 띠띠 요거거나 아니면 띠띠 요거거나 이렇게 4개가 가능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왜 2개고 왜 4개냐면은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부호는 이거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 넣는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2가지가 되겠죠. 그럼 그런 부호를 2번 쓰면은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호를 3번을 쓰면 어떻게 될까? 신호를 3번을 쓰면은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니까 얘는 총 8개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 부호를 4번까지 쓸 수 있으면 몇 개의 신호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럼 2개 넣어서 조합시켜주면은 총 16개의 신호를 만들 수가 있겠지. 그지? 그죠?
그럼 한 개를 썼을 때 두 개, 두 개를 썼을 때 네 개, 세 개를 썼을 때 여덟 개, 네 개를 썼을 때 16개니까 이걸 다 더해주면은 이제 한 개 이상, 네 개 이하를 써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신호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호의 개수는 이거 다 더해주면 30가지 나오겠죠. 30가지 맞나? 30가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참고로 알파벳이 총 몇 개예요? 알파벳이 총 A, B, C, D, F, G 세분 몇 개야? 26개잖아, 그치? 네. 알파벳 26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최대 몇 개까지 조합을 해야 돼? 4개까지 조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30개 안짝이 들어가잖아, 그치?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지만 A는 이렇게 모습부 2개를 쓰고 S 같은 거 모습부 3개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습부 4개까지 해가지고 이 알파벳 A부터 G까지를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속한 표가 있는데 나중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장래희망이 뭐 스튜어디스다 아니면 뭐 스튜어디스 같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비행기 타잖아, 그치? 비행기도 조난당할 수 있거든. 그런 경우에 이제 보수국어 같은 거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 약간 만약에 그런 관련된 과로 가면은 이런 것도 이제 외워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고요. 만약에 숫자 1부터 10까지 표현하려면 이거 알파벳에다 숫자같이 표현하려면 요까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는 모습어 5개 가지고 이제 또 약속을 합니다. 어떤 숫자가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내지 이것도 이제 대응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해놓은 게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딴 건 기억 못해도 몸 기억해두면 좋아요. SOS는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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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게 SOS를 나타내는 그 무선 모습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요걸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건 뭐 이제 소리로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빛으로 나타내도 되고 뭐 이런 것들. 자, 뭐 이렇게 이제 모습도 결국은 뭐다? 중복조합이요. 서로 다른 신호 2개 중에서 중복을 해서 이제 몇 개를 뽑아내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중복순열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이제 6번 문제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순열에서 배웠던 거랑 좀 문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필수 이제 6번의 1번 문제 보자. 4개의 숫자 1, 2, 3, 4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이게 홀수가 되려면 홀수는 어떤 숫자예요? 맨 끝에 1의 자리 숫자가 홀수인 거잖아, 그치? 그럼 뭐뭐 1로 끝나는 숫자가 홀수일 수 있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뭐뭐 3으로 끝나는 녀석이 또 홀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중복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이 처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4가지죠. 그죠? 4가지.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4가지예요. 맨 끝에는 1이니까 1 한 가지. 그럼 얘는 16가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경우로 몇 가지? 16가지의 숫자가 나오겠지. 그치? 따라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만들 수 있는,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홀수는 총 몇 개가 된다? 32개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자, 이번엔 6개의 숫자 0, 1, 2, 3, 4, 5까지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자, 0이 들어가는 건 여러분 항상 조심을 해야 돼. 뭘 조심해야 돼? 몇 자리수 만들어라 했을 때 맨 첫 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좀 조심해 주면 돼요. 자, 얘는 이제 세 자리 정수입니다. 자, 세 자리 정수인데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맨 앞에는 0이 못 들어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몇 가지?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제 어떻게 돼요? 중복이 허용이 되니까 6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죠? 0까지 포함해서 6가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30 곱하기 6 해주니까 얘는 180까지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7번 문제 봅시다. 얘도 이제 우리가 순열에서 배웠던 거랑 좀 비슷한데 자, 4개의 숫자 이번에는 1, 2, 3, 4가 있는데 얘를 중복을 역시 허용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생각할 건데 이 4자리 자연수 중에서 2300보다 큰 녀석을 찾으래. 2300보다 큰 녀석. 자, 그럼 2300보다 큰 녀석은 2, 3, 뭐뭐 요런 식으로 가는 숫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 4, 뭐뭐 요런 식으로 가는 숫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5는 안 되죠. 5가 숫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 뭐뭐뭐 요런 숫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 뭐뭐뭐 요런 숫자가 있을 거예요. 요런 경우 또는 요런 경우 또는 요런 경우 또는 요런 경우면은 다 이제 2300보다 큰 숫자가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럼 처음에 2, 3땡땡인 숫자는 몇 개가 될까? 중복의 허용이 될까? 여기도 4개 들어갈 수 있고 1, 2, 3, 4 여기도 4개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4 곱하기 4니까 몇 가지? 16가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16가지. 얘는 4, 4, 4니까 4의 세제곱이죠. 그죠? 몇 가지? 64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6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더해주면은 2300보다 큰 모든 자연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별로 안 어렵죠? 네. 비슷한 논리는 이제 우리가 순열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봅시다. 필수예제 8번. 자, 함수의 개수 묻는 문제인데 얘도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x라는 집합이 a, b 원소가 2개고요. 그다음에 y라는 집합이 1, 2, 3, 4 해가지고 n까지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만들었더니 함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더라? 49개가 되더라. 자, 그럼 함수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a를 대응시키고 그리고 b를 대응시켜주면 된다 그랬잖아. a를 대응시킬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 n가지. 그리고 b를 대응시킬 수 있는 경우 수도 n가지인데 그럼 n제곱 개의 함수가 나올 텐데 이게 49래. 따라서 n은 얼마? 7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죠? 굉장히 쉽게 나오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순열은 뭐 딱히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단 이제 아까 그 모스보 나왔던 그 문제가 조금 어렵거든. 그 필수예제 5번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경우들은 이제 우리가 순열할 때 했던 거랑 논리가 비슷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복순열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오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순열이라 그러면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중복되는 게 없고 한 번씩만 쓸 수 있는 거여서 중복 순열은 뭐 이제 몇 개고 중복을 시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몇 개고 중복을 시켜도 상관없는 상황인데 근데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은 똑같은 게 몇 개가 딱 쓸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A가 3개가 있어요. 똑같은 A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B랑 C가 이렇게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를 이제 순서대로 나열할 때 총 몇 가지의 다른 문자열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A들은 똑같은 A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순서를 바꿔봤자 어차피 똑같은 녀석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처리할까? 이런 건데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이 A들을 처음에는 다 다른 걸로 취급을 해볼 거야. 그래서 미점자를 붙여볼 거예요. 뭐 A1, A2, A3 여기에다가 B랑 C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먼저. 그럼 얘는 이제 여기 미점자를 내가 붙여놨으니까 이건 서로 다른 5개의 문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를 순서대로 다 나열을 해보자고. 얘를 순서대로 나열해보면은 처음에 요런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A1, A3, A2, BC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는 A2, A1, A3, BC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A2, A3, A1, BC 그 다음에 A3, A1, A2, BC 그 다음에 A3, A2, A1, BC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A1, A2, B A3, C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서도 이제 또 요 A1, A2, A3만 순서 바꿔 써주면은 뭐 요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요런 것도 가능할 거고 또 요런 것도 가능할 거고 또 요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 또 요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또 요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적으면 총 몇 개가 생기는 거 아니까? 서로 다른 5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총 몇 개가 생기겠어요? 5팩토리얼 개가 생기겠죠. 그죠? 5팩토리얼 개가 생기게 될 텐데. 자, 이 5팩토리얼 개 중에서 선생님이 처음에 적어놓은 이 6개를 보자. 실제로는 밑점자를 지우면 어때요? 밑점자를 지우면은 밑점자를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이 6개는 상황이 어때?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이 6개를 내가 한 개 취급해 줄 수가 있잖아. 6개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6개지? 왜 6개냐면은 이 똑같은 거 3개가 있었잖아. 이 똑같은 거 3개를 다른 걸로 취급하고 순서대로 나열하면 6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3팩토리알.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만큼이 똑같이 겹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A1, A2, A3를 다 다른 걸로 취급하면 이렇게 6개가 다 다른 걸로 나오지만 여기 미점차를 다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점차를 내가 다 지워서 똑같은 A로 취급해주면은 얘는 그냥 같은 하나의 문자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6개가 하나 취급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중복되는 걸 나눠줘야 돼요. 따라서 얘는 답이 어떻게 되냐면 5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줘야 돼? 3팩토리얼 6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죠? 네.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4개가 있고요. B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하나 있는 이런 문자열을 이제 나열했을 때 서로 다른 문자열이 몇 개가 나올까 생각해 보면은 일단 처음에는 다 다른 걸로 생각해. 처음에는 다 다른 거 미점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 다른 걸로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그냥 나열되는 거니까 8팩토리얼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A 4개가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만큼 겹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A 4개 4팩토리얼 나눠주고요. 또 B도 3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B1, B2, B3하고 구분했을 때 얘를 순서대로 나열했던 경우의 수만큼 어떻게 해서 또 겹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뭘로도 나눠줘요? 3팩토리얼 얘로도 나눠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얘를 공식으로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A가 예를 들어서 P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B가 예를 들어서 뭐 Q개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똑같은 C가 R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총 다 해서 n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n개가 있었으면은 일단 처음에 이 n개를 다 다른 걸로 취급해서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해 준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팩토리얼 붙여가지고 나눠주면은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수열을 계산하는 공식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조금 응용 문제로 가볼게요. 31페이지 한번 봅시다. 페이지 9번 문제 한번. 자,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1번 보자. 5개의 숫자 111, 2, 3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숫자가 일단은 몇 개예요? 총 5개잖아요. 그죠? 그럼 그 5개를 다 다른 거라고 취급하고 나열해줘. 그게 5팩토리얼이지. 근데 같은 숫자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1번 답이에요. 따라서 얘는 답이 5 곱하기 4니까 20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약간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2번 별표 2개 쳐놓고 잘 보자. 이번엔 0이 들어가 있어.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6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다 다른 숫자 취급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자, 다 다른 숫자 취급을 하면은 일단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으니까 6팩토리얼이 될 것 같지만 맨 앞자리에는 뭐가 못 들어가요? 0이 못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 빼고 이제 이게 서로 다 다른 거라고 일단 취급했으니까 0 빼고 숫자 5개 남았으니까 5가지, 그 다음에 여기 4가지, 여기 3가지,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약간 변형이 일어난 거야. 얘는 그래서 분자에 써야 될 게 5 곱하기 5팩 이렇게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얘를 이제 뭘로 나누죠? 똑같은 1이 2개가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2가 3개가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이제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일단 다 다른 걸로 취급하고 계산한 거를 분자에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팩토리얼 붙여가지고 어떻게 준다? 분모에다가 적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요령 이해했나요?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좀 어려우니까 3번 문제 잘 보자. 자, 3번도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숫자가 1, 2 이렇게 이제 5개가 있는데 이걸 다 쓸 게 아니고 내가 4개만 사용할 거야. 4개만. 이 숫자 4개만 사용해가지고 만들 건데
자, 그럼 4개를 뽑아낼 때 이제 같은 것이 몇 개씩 있을까는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얘는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자, 첫 번째 경우로 1, 2개, 2, 2개를 뽑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럼 얘는 몇 가지가 생기겠어요? 얘는 총 4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될 거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2를 3번 뽑고 2를 한 번 뽑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총 4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몇 개 있어? 3개가 있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얘는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오고 얘는 몇 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2개 말고는 상황이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개 중에 4개를 뽑을 때 1을 하나 버리냐 1을 하나 버리냐 이 2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지? 이 2가지 경우만 더해주면 답이 되겠다. 또는이니까 이 2가지를 더해서 답은 몇 가지? 10가지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3번은 이제 내가 이 같은 것들 중에서 이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이 있는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먼저 나눠 놓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확인 체크 문제 풀 때 이런 것도 이제 연습을 좀 잘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필수의 이제 10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영어 단어 나열하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수년에서 그냥 1학년에서 배웠던 거는 문자가 다 다른 거였는데, 여기 이제 같은 문자들이 막 보기 시작해요.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tomorrow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5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를 보면은 양 끝에 일단 5가 온다고 했으니까 양 끝에 5를 냅두면은 문자가 몇 개 남아요? 6개가 남죠. 총 8개 중에서 앞뒤를 정해줬으니까 8개가 남고요. 자, 그럼 남은 8개에 쓸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5 2개는 이미 썼으니까 5가 하나가 남고, 그 다음에 R 2개 있고요. R 2개 있고, 그 다음에 T 하나 있고, 그 다음에 M 하나 있고, 그 다음에 W 하나 있죠. 그죠? 네. 요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채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네. 자, 그럼 몇 개를 나열해요? 총 6개를 나열합니다. 6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몇 개가 보여요? R 2개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다. R 2개 말고는 겹치는 건 없지. 네, 이렇게 이제 답을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2번 어그리먼트. 자, 이번에는 9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9개의 문자가 있는데 모음끼리 이웃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모음을 일단 떼봅시다. 일단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뭘 만들어야 돼? 합체계물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네, 합체계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열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 합체계물을 만들 건데 이 합체계물에 들어가는 문자를 보면은 A가 하나가 보이고요. 모음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E가 몇 개가 보이냐면 3개가 보입니다. 모음은 이거 말고도 없네요. 그죠? 예, 이렇게 이웃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G가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R이 하나 보이고, M, N, T. 여기는 겹치는 게 없네. 자음은 겹치는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웃하는 거 할 때는 합체계물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얘를 하나 취급해가지고 또 나열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데, 일단 합체계물을 만들 때 보니까 4개를 나열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똑같아? 3개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3팩을 3팩으로 나눠준 거. 요게 합체계물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체계물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문자를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거 이웃한 거 통째로 하나 넣어서 6개를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니까 6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려워할 문제는 아니라서요. 예, 그냥 이 정도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예제 11번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필수예제 11번 별표 10개 쳐놓으세요. 이 녀석은 한번 이해를 잘해두면 어렵지 않은데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어려워할 수가 있는 녀석이다. 자, 거기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순서가 정해진 녀석.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책에 있는 예제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여기 예제 쉬운 거 하나 먼저 좀 적어줄게요. 보자. 자, A, B, C, D, E, F, G라는 7개의 문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7개의 문자를 내가 이제 재배열을 할 건데, 근데 여기서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A는 B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또 B는 C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규칙을 만족시키면서 나열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뭐 C, A, D, B, E, F, E, 뭐 G, F, C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어쨌든 간에 A는 B보다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또 C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 규칙을 만족하게 적은 게 되겠지. 그지?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특정한 몇 개들이 어떤 순서를 지켜서 이제 나열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보는 건데, 자, 그럼 어떻게 해주냐? 이런 거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이거 중요한 요령이니까 적어주자. 문제에서 순서가 정해진 것들. 자, 문제에서 순서가 정해진 것들은 똑같은 네모로 바꾸세요. 자, 문제에서 순서가 정해진 것들은 똑같은 네모로 바꾸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키포인트에다가 좀 적어두자. 포인트 아니면 이 빨간색 요령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문제에서 순서가 정해진 것들은 뭐 취급하자? 똑같은 네모로 취급하자. 네, 똑같은 네모로 바꾸자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랑 B의 위치가 순서가 정해졌고 또 B랑 C의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A, B, C의 위치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A, B, C 위치가 정해졌으니까 이 A랑 B랑 C를 똑같은 네모로 취급해가지고 뭐를 나열해 줄 거냐면은 똑같은 네모 3개와 그 다음에 알파벳 D, E, F, G를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해줄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를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한 거 하나 써볼게. 아무렇게나 나열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D 네모, E 네모, F, G 이런 식으로 나열했다고 쳐보자. 이런 식으로 나열했으면은 A, B, C의 순서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나열하면 A는 무조건 여기 와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무조건 여기 와야 되고 C는 무조건 여기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네. 따라서 순서가 정해진 것들은 그냥 처음부터 똑같은 네모로 취급하고 일단 나열해준 다음에 그 앞자리부터 순서대로 순서를 지켜서 그 문자들을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생각해 보면은 총 7개를 나열하고 있는데 똑같은 게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7팩을 3팩으로 나눠준 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다시 한번. 자, 순서가 정해진 것들은 어떻게 해주라? 똑같은 네모로 바꿔주라. 왜? 네모로 바꿔놓고 나열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그냥 ABC 순서대로 채워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네모로 놓고 나열한 경우의 수랑 똑같게 나와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것들은 똑같은 네모로 바꾸자.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필수예제 1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11번 문제를 보면은 클라이밋 기후 여기 있는 7개의 문자를 나열할 건데 근데 MATE는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개의 문자 MATE 요거는 뭐 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는데 무조건 M이 A보다 앞쪽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A는 또 T보다 앞쪽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T는 또 E보다 앞쪽에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순서가 정해진 이 4개는 뭐 취급해주면 돼? 똑같은 네모 취급을 해주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나열해야 될 문자는 CLI 그 다음에 네모 요거를 나열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냥.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경우의 수가 총 7개를 나열하니까 7팩인데 같은 게 4개가 있으니까 4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네, 요게 이제 답이고요. 실제로 이제 얘를 무작위로 나열해가지고 내가 네모 I, 뭐 C, 네모 L, 네모 이런 식으로 나열했다고 치면은 맨 앞에 네모에는 M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네모에는 무조건 A, 그 다음 네모에는 무조건 T, 맨 마지막 네모에는 무조건 E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어휴, 선생님의 목소리가 감미롭지 아주 그냥 오늘. 네.
선생님도 오늘 선생님 목소리가 참 감미로운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보다 자, 순서가 정해진 녀석은 좀 어렵습니다. 자, 순서가 문제에서 나온 것들 중에 몇 개를 순서를 정해줬어. 나오는 순서를 정해줬어.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취급해라? 똑같은 네모 취급해서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빨간색 요령 안 적어둔 사람들은 빨리 적어둡시다. 중요한 녀석이에요. 자, 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픽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픽 봅시다. 다음 장 넘어가면은 자, 필수에 이제 12번, 13번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 바둑판 모양 도로의 최단 경로수를 찾는 문제가 되겠어요. 네, 바둑판 모양.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요령을 좀 배운 게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한 바둑판 한번 봅시다. 간단한 바둑판. 자, A부터 B까지 이 선을 따라서 이제 갈 건데 최단 경로가 몇 가지가 존재할까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최단 경로 몇 가지가 존재할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니? 중학교 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이런 식으로 숫자 적어서 한 거 기억나니? 기억 안 나나?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 거 아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요거 한 가지잖아요, 그죠?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이게 한 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경로 여기까지 오는 경로랑 여기까지 오는 경로의 수를 더해주면은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때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잖아. 두 가지 경로죠. 그게 이제 1 더하기 1에서 2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한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한 가지인데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3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왜? 여기까지 두 가지 경로로 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직선이니까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얘를 거쳐서 가는 건 두 가지고 얘를 거쳐서 가는 게 한 가지니까 합해서 세 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제 일직선 도로 상에는 여기는 점들까지 가는 경로가 무조건 한 가지니까 다 1,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대각선끼리 더해서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대각선 더해서 여기 적어주고 대각선 더해서 여기 적어주고 더해서 여기 적어주고 더해서 여기 적어주고 해주면은 결국 A부터 B까지 가는 경로가 몇 가지가 된다? 10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요령 연습해 볼 겸 바둑판 조금 늘려볼게요. 자, 요거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엔 3 곱하기 3 이렇게 9칸으로 돼 있는 거 여기 요 경로 좀 전에 선생님 알려준 대로 해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까지 도달한 게 몇 가지가 나올까?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바로. 승현아, 안 해볼래? 해보세요. 스무 가지 나오나요? 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돼요. 처음에 여기 일직선상에 111 적어주고 요 줄부터 채웁니다. 1 더하기 1에서 2, 2 더하기 1에서 3, 3 더하기 1에서 4, 그 다음에 1 더하기 2에서 3, 3 더하기 3에서 6, 6 더하기 4에서 10, 1 더하기 3에서 4, 4 더하기 6에서 10, 10 더하기 6에서 20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경로는 총 20가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적는 건 중딩티크한 방법이고 이 바둑판 모양이 커지면은 숫자 적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전에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한번 배울 건데, 자, A에서 B까지 가려면은 어쨌든 간에 오른쪽으로 몇 칸 가면 돼요? 3칸을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몇 칸을 가면 되냐면 2칸을 가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렇게만 가면은 A부터 B까지 도달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경로의 수는 뭐가 되냐면 얘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이 되겠어요. 자, 그럼 얘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총 5개를 나열하는데 화살표가 똑같은 게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3개 똑같이 있고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 똑같은 게 2개가 있죠. 그죠? 따라서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이 녀석의 값은 역시 똑같이 10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뭘 뜻하냐?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무작위로 섞어볼게. 위, 옆, 위, 옆 이런 식으로 갔다고 치면은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위, 옆, 위, 옆 이 경로를 통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나열하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만큼 이 경로가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볼까? 얘는 화살표가 어떻게 가야 돼요? A부터 B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3번을 가고 위쪽으로 3번을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총 화살표 몇 개를 나열해? 6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죠? 그래서 3팩 3팩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자, 얘를 계산해주면 6, 5, 4, 3, 2, 1을 3, 2, 1, 3, 2, 1로 나눠주면 되니까 3, 1 약분되고 3, 2, 6 약분되면 20개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죠? 네, 답은 똑같게 나와요. 이렇게. 이해됐니?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살짝 변형해 볼게. 자, 여기에 C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A에서 B까지 가는데 C를 무조건 거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C를 무조건 거쳐서 가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A부터 C까지 일단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줘? C에서 B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A부터 C까지 가는 것도 바둑판의 일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2칸, 위쪽으로 2칸 가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똑같은 화살표가 4개가 나열되는데 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2팩 2팩으로 나열해주면 되겠죠.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는 곱하기고요.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가는 거는 이제 왼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인데 그 화살표 2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한 개씩 있으니까 얘는 그냥 2팩이겠지, 그지? 그래서 얘랑 곱해주면은 반드시 A부터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로의 숫자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 이제 바둑판도로 최단 경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거기 이제 필수예제 13번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응용 문제니까 해설지 보고 한번 풀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까지 마쳤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숙제는 뭐냐면 그 37페이지 연습 문제 숙제 1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숙제는 개념원리 37페이지 많진 않아. 연습 문제 스텝 1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공부 잘 해오고 다음 주에 교재 반드시 가져오고 해야겠죠?